비아디 전기차를 파격적으로 할인합니다. 야, 비아디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할인하면은 니들 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런 속내가 있었어? 지금 이게 4월 초인데 미중 무역 갈등 그러면서 이제 관세 막 때리고 그럴 때 급락했다가 최근에 쭉 올라왔다가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간 겁니다. 3, 4거래일 동안 1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니 K 자동차, K 배터리의 조정이 깊어져요.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조정도 최근 들어갖고 요 자리 보시면은 계속되고 있어요. 막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CATL 막 상장하면서 돈 끌어당겼다 그러고. 근데 10% 이상 하락했고 닝더스다이 CATL도 하락이 지금 더 나왔어요. 얘네들은 그 전날부터 빠지고. 아니 잘 나간다던 중국 주식들이 종목들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좋으면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특이점 어제 저녁에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국내 기업들도 어차피 올라간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은 그냥 쭉 빠져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완전 꺼졌죠. 또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이 중국 자본이 뭐 여기에 들어갔던 돈이 빠져갖고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건 알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신경을 크게 쓰고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얘네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인다. 최근에 이게 움직임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 좋다 그러는데 왜 이래? 이 가격 인하가 좀 있었던 건데 가격 인하로 인한 우려가 제기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간 겁니다. 근데 할인을 할 때는 뭐 가격 안 팔리면 팔 수도 있죠. 연말에 재고 떨이하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연말에 지금 보면은 아이오닉 6 이런 것들 할인해줘요. 할인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이오닉 9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할인율이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뭐 20%, 30% 깎아줘 그래갖고 자동차가 무슨 트위지도 아니고 1,062만 원이에요. 소형 SUV가 1,062만 원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걸 왜 팔어? 이렇게 이런 생각 들죠. 최대 할인폭이 34%입니다. 이 정도 할인폭 했던 거는 옛날에 그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A3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제일 조그만한 거 컴팩트 모델. 그게 평택항에서 디젤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뭐 디젤인가 뭔가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얘를 거의 아반떼 가격에 판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사신 분들도 있었고 제 친구도 사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항만에다 놨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던 상황이고 그런 그 페널티를 먹고 할인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얘는 멀쩡한 거 잘 팔린다 그러면서 중형 세단 C를 지금 이거 그 얘네가 미는 주력 상품인데 얘를 2천만 원도 안 되는 데까지 지금 내려버린 거거든요. 잘 나가던 돈 이게 뭔 일이야 그런 거죠. 아니 얘네들 신기록이라며 연간 기준으로 신기록이라며 판매 증가율이 좋다며 이거 잘 보면은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4월에서 얘네들 어차피 미국에 못 팔아요. 미국엔 판매를 안 되고 4월에 유럽 판매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현대 기아차 합친 게 아니라 현대 기아보다도 못 팔아요. EV3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EV3 잘 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얘네 안 팔려요. 얘네 지금 밀고 있고 기사 잘 봐야 되는 게 언제나 기사 헤드라인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기사 헤드라인을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테슬라도 앞지른 비아디예요. 근데 테슬라가 10위권 바뀐가 10인가 그렇다고요. 저 밑에 있어요. 현대 기아보다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치적 리스크로 워낙 안 팔리고 있는데 걔보다 한 계단 앞에 있는 비아디인 건데 테슬라가 마치 유럽에서 1등 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앞지른 비아디 그러니까 비아디가 유럽에서도 잘 나가고 다 씹어먹은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4월에 유럽 판매량을 봤을 때는 아닌 거였다고요. 1등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국민차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판매량은 알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월, 5월 이 힘든 2달 동안에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에서 비아디 차량 판매하던 대리점 2곳이 폐점했는데 이거 되게 큰 곳이래요. 얘네들 구형 모델 재고를 처리한다는 지금 명목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신형 뭐 기술들을 탑재했는데 그거 탑재 안 한 것들은 진짜 그 명목으로 싸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그리고 이번에 할인 처음 아닙니다. 이미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34% 폭탄 세일은 이거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서 다른 애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 세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큰일 났고 테슬라도 큰일 났고 다 큰일 났고 전 세계는 EV는 중국 EV로 통일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테슬라도 앞지른 비아디 그랬지만 사실은 구조를 보고 내부를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고가 350만 대예요. 예. 지금 최고치입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그래가지고 얘네들 핑계는 뭐냐면은 새로운 운전 지원 기능이 최첨단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구형 모델을 좀 정리한다, 싸게. 그런 거고요. 시티 리서치의 분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비아디의 가격 인하를 다른 경쟁사들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내에 있는 애들끼리도 얘네들끼리도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결국엔 지들끼리 치킨 게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충칭 창안 자동차가 이 모델 뭔진 몰라요. 딥팔인가 뭐 약간 욕 같은데. S07 모델에 대해서 현금 할인을 25,000 위안을 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풀사이즈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뭐 이런 것들 가격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두 성의 딜러 그룹이 영업 중단했는데 규모가 있다. 용영성하고 산동성이고 이거 찾아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딜러십인데 얘가 4월 5월에 이걸 못 버티고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다른 애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돈이 넘쳐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상 이 정도의 가격 인하를 때려버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신감 혹은 위험함. 근데 이건 후자예요. 수요 둔화하고 재고 압박의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아디가 최대 34% 그것도 잘 나간다 하는 주형 세단 C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윤 포기했다는 겁니다. 출혈 경쟁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 판매량 자체는 역대 최고지만 이거는 뭐예요? 지들 과거형. 이거 과거형입니다. 성장률은 이미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 딜러들이 패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라인업을 동시에 파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예를 들면 현대차가 지금 아이오닉 6 이런 것들을 지금 할인을 하는데 할인폭도 적어요. 현대차는 원래 할인을 거의 안 합니다. 국내에서. 근데 할인을 하긴 해요. 근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재고가 있거나 잘 안 팔리는 애들로 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양한 라인업을 동시에 라인업을 다 판다. 이거는 재고 문제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가 경쟁은 어떻게 해요? 테슬라를 단순 판매 수치로 제친 이 순간을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량 증가를 이어간 뒤에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중국에서. 유럽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에선 1위가 중국차입니다. 어차피. 근데 테슬라가 계속 1등을 하다가 이미 테슬라가 1등을 뺏겼어. 그럼 그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대외적인 얘기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딜러, 부품사, 중소 다 죽어요. 얘네들. 부품 단가 낮아지고 납품업체는 마진 압박 받고 적자 받고 공장 가동 축소시키면은 얘네들 AS 센터나 아니면은 부품 수급도 어려워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굳이 이 시점에 왜 출혈 경쟁을 한다? 이겁니다. 돌려막기. 일단 얘네들이 산업구조 패턴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정상적이면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애들이 분석할 때, 자, 이런 거는 산업에서 이런 관점입니다. 공급 과잉, 성장률 둔화, 재고 증가, 출혈 경쟁은 전형적인 산업이 둔화되면서 혹은 어려움이 겪었을 때 나오는 구조전환 패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캐즘이 없다 누군가 그랬지만 캐즘이 본격화되고 있고 가려졌던 캐즘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와요.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지금 끝난 뒤에 실체가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재고 조정에 대한 그런 이득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소비자들도 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비아디가 딜러 정책 조정으로 인해 갖고 현금 흐름에 압박이 엄청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이거였어요. 미 지금 어음만 76조입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얘네들 부채 많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부채가 이렇게 많아? 미치고 팔고 싸게 팔고 그냥 규모의 경제를 마련하지 못한 거죠. 규모만 만들어 놓고 경제를 제대로 꾸려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비아디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이 4천억 위안 정도 된답니다. 76조, 80조 육박합니다. 이게 특유의 어음 시스템이 있는데 골 때리더라고요, 이거. 영수증 성격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 갑질이에요. 만기일이 1년 정도래요. 8, 9개월인데 1년 정도인데 협력사들한테 이걸 이제 부품을 받아요. 만들어갖고 팔아. 지들은 현금을 쟁여놔요. 그리고 부품사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어음을 끊어주는 건데 최소 8,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뒤에 돈을 갚는 거예요. 협력사야. 내가 비아디 협력사인데 돈을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잘 팔리건 뭐 하건 간에 1년 뒤에 갔는데 1년 전에 잘 나갔던 애들 1년 뒤에 안 나가고 망하면 이거 그냥 대금 결제 못 받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거를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얘네들 1년이니까 양아치야 이게 아니고 자 1년 전에 비아디 어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짚어드린 게 4월 되니까 얘들이 안 돼. 연간 최대 판매량을 찍었다며. 그럼 작년 이맘때는 잘 팔았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막 해갖고 협력사들이 엄청나게 줬겠죠. 근데 그 대금을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대금 받으러 가니까 얘네들이 협력사들이 1차, 2차, 3차 벤더들이 못 주는데 돈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공급업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고 1년 동안 그 무이자로 받은 돈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더 싸게 팔아 갖고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같으냐면은 폰지 사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싸게 받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싸게 파니까 중간에서 자기들은 막 판매량을 늘리는 건데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재고를 떨어 가지고 재고 떤다는 명목에 현금을 만들어 갖고 계열사들한테 그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금이 급하니까 있는 거 파고 다 팔고 그래갖고 지급을 해주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중에는 현금 바닥나죠. 안 팔리면 현금 바닥납니다. 그 얘네들 중에서 도산하는 애들 밑에서 생겨버리게 되면은 다음에 얘네들하고 함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부품 수급 문제 생기고. 그쵸? 그러면은 대금 지급을 점점 더 늦추고 있대요. 실제로. 그럼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얘네들한테 기다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게. 미치고 파는 거죠. 그럼 공급업체한테 무이자로 1년 동안 땡겼던 걸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부채를 결국에 떠하는 건데 1년짜리 부채들을 지금 1년 뒤에는 1년 전에 좋았는데 못 갚아야 되면 얘네 다 도산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금 지급 지연은 공급업체들의 재무 건전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협력업체들은 이거 도산한다는 얘기들이 우리한테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EV 제조업체들도 유사한 지금 지급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만 그런 게 아니래요. 완성차 업체들이. 업계 전반에서 이렇게 한대요. 그럼 1위가 이렇게 어렵다. 그럼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 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34%나 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미치면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1년 전에 지금 받아놓은 현금들 막혀가지고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수수께끼가 풀리죠. 판매량이 지금 증가를 했대요. 증가를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나온 거. 역성장한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인 거고 실제로 1년 전에 받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데 지금은 최근에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할인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치고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판매량 둔화 그리고 유동성 위기 유럽 판매량 급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거 추론을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아디는 중국 공산당이 구군을 걸고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ATL도 그렇고 이거 부도나게 둘 거야? 설마? 라는 중로는 나옵니다. 이거 뭐 취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심각해지면 공적 자금 투입하고 무제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라도 연명을 시킬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비아디의 공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어업 문제는 이거는 하나가 부도가 나면 연쇄가 나거든요. 단순한 기업권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인 거고 중국 EV 산업의 이런 공급망 문제인 거잖아요. 공급망 문제의 지금 취약성이 밖으로 블룸버그를 통해서 드러난 거고 1년짜리 어음들이 지금 못 막아가지고 재고를 털어가지고 가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밑에서 줄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도산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추측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적인 현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어떻게든지 궁여지책을 써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막 때려버리고 내수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성과 협력망 신뢰 훼손이 지속이 되면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신뢰 훼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투자 자금들이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빠지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그러면은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차량 가격 인하는 그럼 뭐예요? 국내 기업, 완성차 업체 기업에서는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악재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중국 내 판매량이 압도적이잖아요. 이 내수 시장 위주잖아요. 얘네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대한민국 전기차나 그 배터리가 판매가 됩니까? 없습니다. 판매 안 됩니다. 테슬라도 고전하는데 뭐 우리나라 가갖고 뭐 할 거야? 안 돼요.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는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그먼트 자체에서 그 내에서는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중국 내 경쟁 구도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더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 내수 시장은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악재 호재를 따질 게 없다. 오히려 그러면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 호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에서는 어차피 경쟁 못 해. 1,900만 원에 미국에 관세 맞고 팔면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팔질 못해요. 진입 불가.
그럼 유럽과 동남아인데 이미 유럽에선 판매량이 꺾였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 떨어진 걸 들어가면은 사주겠지 조금은. 가격 싸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마음이 같진 않아요. 근데 재고 할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가격적 우위를 점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근데 4월엔 판매량이 꺾였는데 이거 가지고 반짝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도 관세가 있는 데다가 대규모 할인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재고만 하는 거라며. 그러면은 신차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안 되면은 이러면은 상당히 또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줬다 뺏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할인이 없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아우디나 BMW가 좀 고전하는 게 할인이 워낙 큰데 할인율이 적어지면 안 팔린대요. 제 친구 딜러 하는 애가 있거든요. 안 팔린대요. 20% 할인하다가 16% 할인하면 안 사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인 안 해주냐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나 신규 시장 공략을 할 때는 얘네들은 그렇게 따지질 않으니까 중국 차량에 대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가격을 후려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경쟁에서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얘네 거 안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테슬라 제치고 1위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 4월 까보니까 테슬라를 제친 건 맞는데 테슬라가 10위였어. 그래서 9위야. 그 위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아디가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규모의 경제도 이렇게 규모만 크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못 봤던 상황인 거죠. 보조금을 그렇게 뚜려박는데도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시장 신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공급망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중국 내 지금 사업 구조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금 이탈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이 비아디가 이 모양이면은 뭐 밑에 애들은 어떻겠어?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중국 EV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난립했죠. 다 나도 너도 한다 그래가지고 샤오미도 전기차 만들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는 멋있다 그러는데 막 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샤오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밑에 애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EV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 뭐 신뢰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나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그 지위나 이런 거에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품질의 영속성, 신뢰성. 우리는 공급망 확실하고요. 우리는 중국 쓰지 않고요. 우리는 AS부터 해갖고 그 BMS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이런 브랜드 가치로 좀 잡아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우리는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쟤네들 가격 언제까지 가져갈 건데 그냥 가격 가져갔는데 사놓고서 AS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이었는데 미국 GM과 LFP 전략에 따른 공장 가동 이거는 중국 LFP 수요까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돌렸다는 반사 이익인 거거든요. 요런 중국 배터리 공급 불가에 따른 LFP 공급 가능 이런 반사이익은 확실히 가져가고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잡아먹으면서 점유율 높이고 지금 점유율 많이 떨어졌다고 맨날 공격받잖아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그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